축하드린다는 말씀 대신 도망치라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땅인데 마음대로 못 쓰고 은행에서는 싫어하고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땅. 그런 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등기부등본 속에 교묘하게 숨어 여러분의 도장을 기다리고 있죠. 내 땅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심지어 감정평가 쌓인 제가 평가해도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땅.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계약서 도장 찍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유의 치명적인 함정.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A씨는 어느 날 토지 매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았고 개발 가능성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A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무조건 사야겠다. 그래도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산가? 공인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3명이 공유하는 토지라서 싸게 나온 겁니다. A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3명 공유면 어때? 3분의 1이라도 면적은 충분한데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으니 이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지분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서 A씨가 오해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분 3분의 1은 이 땅의 특정 구역, 3분의 1을 내가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 전체를 3명이 함께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공유라고 합니다. 각자의 지분은 숫자로 표시되지만 물리적으로 어디가 누구 땅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 지분이 3분의 1이라는 건 땅 전체에 대한 권리가 3분의 1이라는 뜻이지 어느 한 구석이 내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분 부분에 울타리를 치거나 단독으로 건물을 짓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법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단계에서도 사실상 전원 동의가 없으면 진행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결국 내 땅이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내 지분이 51% 이상이라면 임대는 가능합니다.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 신축이나 토지 매각은 얘기가 다릅니다. 단 1%의 지분권자라도 반대하면 절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분 토지가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공유자 중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을 거치면서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된 경우도 흔합니다. 연락이 된다 해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집니다.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한 명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협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팔면 되지 않을까요? 지분 토지는 일반 토지보다 매수자를 찾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대출은 어떨까요? 금융권에서는 지분 토지를 리스크가 높은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담보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담보 인정 비율이 크게 제한되거나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1금융권은 거의 불가능하고 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의 대출도 적게 나옵니다. 지분 토지는 나중에 경매로 넘겨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공유자 우선 매수권 때문입니다. 제3자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기존 공유자가 나 그 낙찰가에 살게요라고 신청하면 낙찰자를 밀어내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경매로 싸게 사서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이 허탕을 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가 100점이라면 지분 토지는 감정평가 시점에서 이미 20에서 30% 지분 감액을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부터 마이너스인 셈이죠.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왜 감정평가사는 지분 토지를 보수적으로 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성 때문입니다. 감정평가는 이 물건이 시장에 나왔을 때 얼마에 팔릴지를 판단하는 건데
지분 토지는 사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또한 공유자 간의 분쟁 가능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가격에 이미 반영되는 거죠. 즉, 여러분이 산 가격이 시세라고 믿으시겠지만 전문가들의 눈에는 이미 그 가치가 훼손된 물건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걸까요? 법적으로 하나의 탈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공유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첫째, 현물 분할 방식. 땅을 실제로 쪼개서 각자 단독 소유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땅을 자를 때 가장 예쁜 모양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공평한 가치로 자릅니다. 판사님은 이 땅에 예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여러분의 꿈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가액의 평등만 봅니다. 맹질한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내 땅은 맹지가 되고 남의 땅은 도로변이 되는 최악의 현물 분할도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 수백만 원을 쓰고 결국 쓸모없는 자투리 땅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대금 분할 방식. 현물 분할이 어려우면 법원이 경매를 명하고 낙찰 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분 가치가 크지 않다면 소송으로 회수하는 금액보다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가가 큽니다. A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싼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싼 것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난 상태였고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도인이 A씨를 속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분 토지라는 사실 자체는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토지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합니다. 그냥 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유구조 하나로 활용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도 뒤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등기부등본 각구에 소유자가 여러 명 표시되거나 지분 비율이 적혀 있다면 공유토지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가장 마지막 요약 부분에 가면 이렇게 단독 소유인지 공유로 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로 되어 있다면 일단 멈추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유자 수와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공유자가 많을수록 상속을 거친 지분일수록 현실적으로 협의는 더 어렵습니다. 연락 가능한 공유자인지 이해관계 조율이 가능한 구조인지 계약 전에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기상으로는 공유지만 공유자들끼리 이 구역은 내가, 저 구역은 네가 쓰자는 내부 약정을 맺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이 경우 실제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공식 분할 등기가 아닌 이상 법적 보호는 불완전합니다.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상속이 발생하면 약정이 효력을 잃을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지분 토지 매물, 실제로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땅 저렴하게 판다는 전화 많이 받아보셨죠? 큰 땅을 싸게 사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지금은 지분이지만 나중에 여기 개발되면 다 같이 시행사에 넘길 거라 상관없다. 혹은 공증받은 공유물 분할 약정서가 있어서 괜찮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수십 명이 공유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상속이 발생해서 미성년자가 상속받거나 연락 두절되면 그 약정서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그들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풀기 힘든 숙제를 여러분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접근했다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A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비슷한 계약 진행 중인 분 있을 겁니다. 지분 토지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등기부등본 한 장만 제대로 확인하고 지분 토지의 함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상황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 감이 아니라 구조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부동산 거래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같이 보여주세요. 궁금한 부동산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현장의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감정평가사의 시선, 현감씨였습니다.